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의 참호전은 지휘관들의 무능함과 무비판적인 집단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사막에다 뿌리듯이 지휘관들은 근거 없는 확신으로 자국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전쟁터에 뿌려댔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오는 지휘관들의 무능함은 참호전의 지휘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람이 없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전투만큼 황당한 전쟁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은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전투를 벌여 스스로 패배를 당하는데요. 바로 피터스버그 포위전 중에 벌어졌던 일명 구덩이 전투예요. 때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864년 북군이 남부연합의 수도인 리치먼드를 압박해 들어오자 남군은 길고 구불구불한 참호를 파고 철조망을 쳐서 방어선을 구축해요. 어라?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호전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의 시초가 바로 남북전쟁이에요. 남군의 전략에 대한 북군의 파해법은 이랬어요. 참호 바로 아래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폭탄을 가득 채운 후에 폭파시켜 참호를 무너뜨리는 전략이었어요. 이미 수년 전에 빅스버그 포위전에서 남군의 참호를 돌파할 때 써먹었던 작전이었어요. 북군은 한 달 동안 흙 알갱이 하나하나 정성 들여 파냈어요. 1864년 7월 30일 새벽 마침내 땅굴에 폭탄을 가득 채우고 터뜨려요. 길이 50m에 너비 30m, 깊이 10m의 거대한 구덩이가 생겨났어요. 전군 진격하라! 작전 성공이네요. 북군이 쉽게 승리했겠네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성공했으면 얘기도 안 꺼냈어요. 북군의 지휘관 앰브로스 번사이드 소장이 진격 직전에 작전을 변경할 때부터 일은 꼬여버렸어요. 땅굴 폭파 후에 급습 작전은 애초에 흑인 병사들을 투입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폭파 후 바로 돌진하는 위험한 작전이었고 만약에 실패라도 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 흑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던 북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까 두려웠던 번사이드 소장은 흑인 병사들을 백인 병사들로 교체하라고 명령해요. 문제는 백인 병사들은 이 작전에 대한 훈련은 물론이고 주의사항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실. 무작정 그대로 돌진하고 말아요. 안 돼, 바보들아! 앞에 구덩이가 안 보이는 거야? 폭발로 인해 발생한 먼지 때문에 구덩이를 보지 못한 병사들은 전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아요. 병사들이 10m가 넘는 벽에 가로막혀 어안이 봉봉한 것도 잠시, 번사이드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증원 병력을 구덩이를 향해 용감하게 돌진시킵니다. 결국 선두로 돌진했던 병사들은 압살당하고 말아요. 남군의 병사들은 구덩이 위에서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북군의 병사들을 향해 총 난사를 했고 이 전투로 인해 북군에선 3,8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다음에 소개할 전투가 일어나는 장소는 1943년 태평양 알류샨 열도의 키스카 섬이에요. 1943년이면 미국과 일본이 싸웠던 태평양 전쟁이겠네요. 네, 맞아요. 1942년 미국령 북태평양의 애투섬과 키스카 섬을 일본군에게 기습적으로 점령당하자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미국은 1812년 이래로 다른 나라에게 자국의 영토를 점령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1943년 여름 토머스 카신 킹케이드 중장이 이끌었던 미군은 잔뜩 긴장한 채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작은 섬 하나 탈환하자고 미군과 캐나다군 연합 도합 34,000명의 병력을 준비해요. 키스카 섬의 병력은 고작 6,000명밖에 안 되었다는데 미국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요? 항복하느니 할복해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지휘관들의 사전에 항복이란 단어는 없었어요. 일본군은 어떤 전투든지 전멸할 때까지 치열하게 버텼어요. 미군은 이미 앞에서 치렀던 많은 전투에서 일본군의 전투 방식에 질려버렸기 때문이죠. 8월 15일 작전 당일 비장감이 가득한 아침, 날씨까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키스카 섬에 연합군이 상륙하니까 한파가 몰아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게다가 일본군이 설치한 지뢰와 각종 부비 트랩도 피해가야 했어요. 이곳 저곳에서 포탄 소리가 들리고 따닥거리는 총성과 일본군이 나타났다는 고함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어요. 그때 미군 병사들의 머릿속엔 애투섬에서의 끔찍하고 처절한 전투가 떠올랐어요. 이들은 24시간 동안 총격을 피해가며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갔어요. 다음날이 되자 연합군은 피해 상황을 점검했어요. 많은 연합군 병사들이 다치거나 죽었겠네요. 글쎄요, 사상자가 나오긴 했어요. 사망자 28명, 부상자 50명. 사망자가 겨우 28명밖에 안 나왔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사실 키스카 섬엔 일본군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일본군이 미군 몰래 키스카 섬에서 철수한 지 3주나 지난 뒤였던 거예요. 연합군끼리 서로에게 총질을 했던 거죠. 키스카 섬을 포위한 군함 100척과 병력 34,000명을 동원해 미군이 차지한 건 일본군이 버리고 간 군수품 일부와 강아지 몇 마리였다고 해요. 적인 줄 알고 서로 총질한 건 조금 웃기는 일이지만 일본군이 얼마나 질렸으면 그랬겠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미군의 지휘관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상륙 작전이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섬을 정찰하고 온 공중정찰팀은 본부에 이렇게 보고했어요. 일본군의 활동이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다. 상층부에 보고하겠다. 지휘관들은 일본군이 절대로 퇴각하지 않을 거라는 심묘하고도 기묘한 확신을 가졌어요. 혹시 모르니 몇 번 더 정찰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일본군들이 철수했을 리가 없잖아. 멍청한 녀석. 상륙작전 전까지 잠이나 자고 있어.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자진해서 추가 근무하겠다고 지원하는 대원들의 요청도 거절하고 말아요. 지휘관의 무능함의 결과는 아군끼리 총질이었죠.